안녕하세요, 슈리스토입니다. 오늘 리뷰를 하고 복원을 할 제품은 바로 이 나이키 에어 이지2 레드 옥토버입니다. 이 레드 옥토버 제품은 그 카니에 웨스트와 나이키의 마지막 콜라보 작품으로 전 세계 1000족 한정 수량 발매가 되었죠. 그러한 상징성 때문에 현재에도 거래되고 있는 금액을 보면은 새 제품 같은 경우 약 2천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텅 부분에 이 독수리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고대 이집트의 신 중에 하나인 호루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호루스의 특징이 약간 새의 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양을 따와서 에어 이지 2에 어떠한 심벌을 댔죠. 이 호루스를 상징하는 색에는 백색, 흑색, 적색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에어이지가 총 3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고 이 레드 옥토버는 적색을 뜻합니다. 이 신발끈 끝에도 이러한 모양의 에글릿이 달려 있는데 이것도 이집트 고대 태양신의 상징인 오벨리스크의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부분도 그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알파벳으로 변환을 하면은 YZY, 즉 이지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형 문자입니다. 이 레드 옥토버의 정가품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 측면 부분에 이 오돌토돌한 돌기, 이 돌기가 정품은 약간 좀 약간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고 가품 같은 경우는 뾰족한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끝에 부분들이 이 정품은 한 칸씩 비워져 있는 좀 깔끔하게 이 라이닝을 따라서 한 칸이 비워져 있는데 가품은 여기 끝 부분이 좀 엉성하게 좀 비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 에글릿을 보면은 정가품을 또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정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약간 여백이 남고 가품은 이 에글릿이 끝까지 들어가서 여기 이러한 여백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 원단의 직물 구조나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카니에 웨스트, 나이키 그리고 그 카피라이트를 뜻하는 그 원형 안에 C라는 이제 마크가 있는데 이 C가 자세히 보면은 그냥 5에 가까운 약간 그런 식으로 가품은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정가품은 다 걸러지게 돼요. 오늘 이 복원할 제품은 역시나 그 업체에 한번 다녀온 제품이에요. 세탁을 맡겼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색이 빠져갖고 왔다고 하네요. 그 업체에서 다시 염색을 해준다고 하긴 했는데 이 색이 자세히 보시면은 새 제품 같은 경우는 레드색이 아니에요. 잘못 염색을 하면은 가품이 될 수 있어서 불안해서 이렇게 안 맡기셨다고 하네요. 이 레드 옥토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들 그렇겠지만 특별한 날 아니면은 잘 안 신게 돼요. 어떠한 정말 간지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한 번씩 꺼내신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짱 박아두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접착들이 지금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세탁을 하고 전체 접착을 진행을 하고 이러한 미드솔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는 크게 까진 부분은 없는데 세탁을 하고 살짝 리터치를 할 예정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에글릿을 풀은 다음에 끈을 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글릿을 풀면은 여기 끝에 약간 이 고무링 같은 게 있어요. 이 고무링이 이게 빠지면은 분실하면 나중에 이 에글릿이 쉽게 돌아가서 이거 분실하게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이 빠졌다 싶으면은 나사가 안 풀리게 하는 접착제가 있어요. 나사에 바르는 그런 접착제를 바르시고 에글릿을 끼시면은 약간 도움이 돼요. 이번에 접수된 제품은 아쉽게도 깔창을 다른 게 지금 사용되어 있는데
에어이지2의 본래 깔창 같은 경우는 이 위에는 그 빨간색 가죽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PU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 가죽이 오래 착용하다 보면은 다 들고 일어나고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착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깔창을 놔두고 다른 깔창을 대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에어이지2 같은 경우는 다른 뭐 나이키의 제품에 비해서 이게 쿠셔닝이 좀 얇아요. 그래서 착용할 때 불편하다는 분들도 좀 간혹 계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약간 스판의 어떠한 그런 소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일련 번호가 되어 있는데, 이 일련 번호가 아직도 어떠한 뭐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뭐 KW는 뭐 카니에 웨스트 같고, 그 뒤에 영어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외에는 안쪽에 그렇게 특별하게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이 안쪽에 탭이 있고, 그 외에는 제품을 뜯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세탁을 하고 이 바디와 미드솔을 분리를 한 이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탁을 하고 분리를 다 한 후에 이 접착을 다 제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접착은 리뷰를 좀 더 안쪽을 살펴보기 위해 미리 다 제거를 했어요. 이 미드솔을 보면은 이렇게 뭐 사이즈와 그리고 알 수 없는 부품 번호들이 적혀 있죠. 접착을 떼고 난 이후에 좀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이 라스팅된 부위를 보면은 여기 2G 650인지 660인지 모르겠어요. 옆에 한글로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어느 정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라스팅 그 족형만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납품을 한 건지, 이 바디 전체를 제조를 해서 중국에 납품을 해 가지고 중국에서 최종 제조를 한 건지, 이 부분이 좀 모르겠어요. 어쨌든 메이드 인 차이나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 공정은 중국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한글이 적혀 있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한국에서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관계자분이 계시면은 저희 쪽에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스웨이드 염색을 할 차례인데, 세탁을 한 이후에 좀 돌아오긴 했어요. 색이 좀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바랜 상태입니다. 스웨이드를 염색할 때 단순하게 뭐 엔젤러스 제품을 가지고 염색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정말 어색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정가품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 스웨이드 색상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유튜브 영상에서 캡처해온 정가품 비교 영상인데, 보시면은 가품이 마치 그 좀 전에 보여드린 엔젤러스로 염색을 한 것 같은 그런 색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비교를 보여드리려고 한쪽은 미리 톤업 염색을 진행을 했어요. 확실히 차이가 나시죠? 이게 색상이 바래지면서 약간 핑크빛이 도는데, 이러한 부분들 다시 이러한 색상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작업을 해본 업체에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쪽도 마저 톤업 염색을 하고 접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웨이드 염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확실히 처음과는 많이 다르게 레드 색상이 많이 선명해진 형태죠. 이제 접착에 앞서 일단은 이 미드솔 부분을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어쨌든 이 제품도 몇 년 있다가 가수분해가 와요. 가수분해가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솔 수압을 해야 되는데, 이 동일한 모델이 바로 에어테크 챌린지 2예요. 에어테크 챌린지 2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레트로가 돼가지고 약간의 다른 색상으로 계속 출시가 되는데, 근데 솔 수압 할 때 문제가 이 에어이지가 에어가 빨간색인데 안에 결국엔 에어테크 챌린지 2도 빨간색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러한 모델이 좀 한정적이어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게 버건디 모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출시가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솔스압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후 한 3년 동안 계속 지켜보다가 이 에어가 빨간색으로 출시되는 에어테크 챌린지 2를 구입하고 어떠한 밀봉 상태로 보관을 하고 계신 게 아마 나중에 솔스압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사이즈는 에어이지 1처럼 동일하게 가져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에어이지 2도 좀 크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 사이즈를 에어이지랑 같은 사이즈,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사이즈, 이렇게 두 켤레를 준비하시는 게 아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가수분해가 올 때 가장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이 가수분해가 되면은 그동안의 어떠한 나이키 제품들을 봤을 때 가수분해가 되면 이러한 플라스틱도 결국엔 갈라지거든요. 가장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조던 8인데, 조던 8 측면 부위에 이러한 어떠한 그 반경질 플라스틱이 되어 있는데 가수분해가 오면은 그게 좀 갈라져요. 이 레드 옥토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동일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수분해가 오게 되면은 거의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에어이지2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복원이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결국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수분해가 결정되는데, 황변기가 있다거나 끈적함이 느껴지는 순간 이 제품은 끝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버티질 못하고 갈라지기 때문에 틈틈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영구적이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안 신고 관상용으로만 보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아끼다가 똥되기 때문에 정말 제가 받을 수 있을 때 팔던가 아니면은 틈틈이 착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접착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을 끼고 이렇게 접착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 미드솔 리터치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유분과 어떤 오염을 닦아내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미리 조색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복원을 할 때 이게 조색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상 이 페인트를 발랐을 때 기존과 차이가 없어야 되거든요. 건조를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건조를 해도 바른 부분과 안 바른 부분이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자칫 잘못 조색을 하면은 가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조색은 항상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1회차 도색을 마친 다음에 한 5분 정도 건조할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바를 때 페인트가 밀리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도색을 마쳤고 이제 마지막으로 후처리를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어렵게 조색한 페인트를 어떻게 이제 보관을 하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커스텀 하시는 분들이나 복원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꿀팁이에요. 이게 시중에 파는 이런 공병들은 이러한 이쪽이 좀 비어 있어서 공기가 좀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아무리 잘 닫는다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사용을 못 하게 되죠. 사실 근데 조색을 할 때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돼요. 어떤 페인트를 몇 대 몇 수로 섞어라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대량이면 가능해요. 대량 조색할 때는 당연히 뭐 어떻게 보면은 무게 비율을 딱딱 맞춰서 할 수 있지만 소량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조색을 하고 발라보고 페인트가 똑같은지 색이 똑같은지 테스트를 해보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죠. 이러한 페인트를 다시 언제 쓸 수 있기 때문에 밀폐를 시켜야 돼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런 파라필름이에요. 그 포털에 검색하면은 파라필름이라고 파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유용하게 써요. 이게 보통 실험실에서 어떠한 뭐 플라스크에 배양을 한다거나 할 때 공기를 차단시키기 위해 쓰는 건데 가격도 싸요. 한 몇십 미터에 뭐 1, 2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공기를 차단시키면은 나중에 혹시 또 필요할 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최종 단계로 피니셔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복원을 다 완료했습니다. 미드솔이나 뭐 스웨이드 부분도 그렇고 접착도 그렇고 완벽하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